여러분, 내가 평생 살아온 바로 그 집으로 매달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정말 중요한 노후 보장 수단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좋은 제도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수수께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3만 7,997. 이게 뭐냐면요. 2025년 초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가구의 수입니다. 와, 정말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뭐랄까, 마지막 기댈 곳,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테리가 딱 시작돼요. 당연히 어르신들은 전국 곳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가입자 분포를 보면 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무려 3분의 2, 거의 67% 가까이가 수도권에 완전히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차이가 좀 난다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불균형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노후 보장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을 딱 마주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유력 용의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탐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가설들부터 하나씩 용의선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집값입니다. 이건 거의 공식처럼 다들 생각하죠. 아니, 서울 집값이 얼만데 당연히 그걸로 연금 받으면 지방보다 훨씬 많이 받지 않겠어?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죠. 아주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자,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지방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 그게 우리 문화지.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린다는 건데요. 이것도 정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죠. 과연 이 두 명의 용의자가 진짜 범인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연구원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 아주 강력한 과학수사 도구, 바로 통계 분석을 동원했습니다. 각 용의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재보기 위해서죠. 아, 여기서 통계 모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그냥 탐정들이 쓰는 과학수사 키트 같은 거예요. 지문 감식하고 DNA 분석하듯이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진짜 단서랑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가짜 정보를 싹 구분해주는 아주 똑똑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원들이 쓴 수사 기법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특정 시점을 찰칵 찍어서 현장을 살펴보는 스냅샷 분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려 12년치 데이터를 쭉 돌려보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동영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사진 한 장으로 보는 거랑 전체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치밀한 과학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요. 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그냥 와장창 깨버리는 아주 놀라운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 집값부터 증인석에 앉혀볼까요? 과연 모두의 예상대로 수도권의 그 비싼 집값이 이 사건의 주범이 맞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분석 결과를 보니까 집값이 오를 때 지금 가입해야겠다 하고 반응하는 민감도가요, 수도권이 아니라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정책적 힌트를 줍니다. 만약 정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가지신 분들께 연금 혜택을 더 드릴게요 하는 정책을 편다면 그 효과가 수도권보다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훨씬 더 빵 터질 거라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럼 단순히 집값 액수 그 자체 말고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은 어떨까요? 특히 어떻게 우리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감. 이것도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빙고!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요. 수도권 사람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가입 동기가 됐던 거예요.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이 가격일 때 빨리 연금으로 내 자산 가치를 확정해 둬야겠다 하는 심리가 비수도권보다 아주 훨씬 강하게 작용한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용의자 한번 만나보죠. 바로 고령층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실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건데요. 과연 이 변수는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와,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냅샷 분석,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현장을 딱 찍어봤더니요. 이 고령층 고용률이야말로 지역 간의 가입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변수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어떤 용의자보다도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아니,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자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충분히 못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셔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 꾸준한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주택연금을 대체해버리니까 굳이 가입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드디어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이 녀석이 범인일 거야 라고 처음부터 지목했던 바로 그 용의자, 상속 문제입니다. 과연 이 상속이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통념이 또 한 번 와장창 깨져요. 보세요. 그냥 크게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렇게 둘로만 나눠서 보면 비수도권이 상속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지역을 더 잘게 예를 들어 서울, 지방광역시, 그냥 일반 도지역 이렇게 쪼개서 들여다보면요. 이 규칙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보다도 상속 의향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무조건 자식에게 집 물려준다는 건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자, 그럼 길었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진짜 범인들이 누구였는지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사건은 한 명의 범인이 저지른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한 내막이 있었죠.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사람들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만든 주된 동기는 바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어르신들의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먹고 살기 위한 고령층 고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범인이라고 의심했던 상속은 무죄입니다. 결정적 용의자가 아니었어요. 지역별로 너무나 상황이 달라서 이걸 하나의 원인으로 콕 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게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 우리 사회의 노후 보장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내용들은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하나의 정책으로 싹 다 해결된다는 이런 단순한 접근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 지역이 처한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어떻게 세심하게 반영해서 모두를 위한 더 똑똑하고 촘촘한 노후 안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